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수욱TV의 이수욱 PD입니다. 어떤 뉴스를 여러분에게 서치를 해봤는데 중국의 왕이 부장이 우리나라에 2박 3일 왔다가 간 소식을 이 왕이 부장이 30일 날 일본하고 제16회 도쿄 베이징 포럼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한 거예요. 이 화상회의는 중국, 일본의 정재계 인사와 지식인이 참여하는 그런 양국 현안을 논의한 포럼입니다. 왜 우린 이런 걸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왕이 부장이 와가지고 사실 만난 분이 외교장관 만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얻은 게 없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지금 이런 화상회의 방식으로 얻은 걸 한번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이 교토통신에 따르면은 왕이 부장은 24일에서 25일 일본을 방문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양국 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단됐던 그런 양국 간 기업인 왕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모태기 도시미스 그 외무상이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적 교류 촉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뉴스를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우리가 뉴스 하면 국내 뉴스가 있을 것이고 해외 뉴스가 있을 것이고 해외에서 일어난 우리와 관련된 뉴스가 있습니다. 세 가지 뉴스가 있는 것이죠. 하나, 국내 뉴스가 우리가 혼란스러워지면 우리가 해외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행정 재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뉴스가 초점이 쏠렸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거에 눈이 쏠렸죠.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일어나는 우리와 관련된 뉴스에 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멀어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뉴스에 이렇게 이슈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뉴스를 보면 상당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왜 좋지 않냐면은, 어떤 뉴스냐면 중국과 일본은 왕 외교부장과 모태기 외무상 간의 지난 24일 도쿄 회담에서 양국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날 30일부터 양국 기업인은 상대국을 방문할 때 14일간의 격리 기간을 거치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약간은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왕이 부장이 산안령을 계속해서 우리를 관광객이나 여행객을 두절되어 있는데, 일본에 가서는 물론 이제 비즈니스 관계는 좀 틀릴 수 있지만 일본에 가서는 비즈니스 관계자들에 대해서 이제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교 관계가 돈독히 된다, 이런 걸 보니까 뭔가 이렇게 소외받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것도 화상회의를 한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죠. 우리도 그럼 해야 되겠죠. 왜 우리는 안 합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중국의 왕이 부장이 우리나라에도 왔고 일본에도 왔는데 실질적으로 외교상에 얻은 건 무엇이냐,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김치를 김치라고 하죠. 그 일본은 기무치라고 한동안 하다가 세계김치연구소에 의해서 해외 표준이 되다 보니까 김치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이해 당사자 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일하기로 협상이 돼서 김치로 이제 이렇게 국제 규격으로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게 이제 당장 문제가 생긴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무자 간의 협상 이런 거에 중국이 참석을 안 했던 거예요. 중국의 파워 차이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김치나 일본의 김치하고는 성격이 다른 걸로 파워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이 뭐라고 지금 발표를 했냐면, 중국 김치 제조법을 국제 표준으로 ISO 표준으로 제정을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치 종주국인 한국이 굴욕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ISO에 국제 표준으로 자기들 그 파워 차이를 넣으면서 김치 종주국인 저 한국이 굴욕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그런 사항은 아니라 이거죠. 세계김치연구소에 의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파워 차이는 배추를 사용하더라도 채소이긴 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이제 소금하고 식초, 산초잎, 고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향채, 고수, 이런 거를 물에 풀어서 끓인 다음에 식혀서 그 즙에다가 절이는 거를 파워 차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채소에 그 소금, 식초, 산초, 이 고수 등을 이제 끓여서 식힌 물에 절인 거를 파오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중국은 또 뭐 대량으로 생산이 되니까 이걸 ISO 표준으로 제정해서 많이 이제 수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김치는 우리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의 세계김치연구소에 의하면은 1차, 2차의 그런 프로세스가 경로를 거친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배추나 물을 처음에 이제 소금에 절입니다. 소금에 절인 다음에, 자, 갖은 양념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고춧가루, 파, 마늘, 그 생강, 아주 콕 쏘는 거 있으면 생강, 이런 부재료, 이 부재료도 채소예요, 사실. 이 부재료를 갖다가 양념을 해서 2차 발효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2차 발효를 하질 않는 거예요. 네? 중국은 소금이나 식초에 그냥 소금이나 식초 절이는 채소고, 우리는 1차로 채소를 소금에 절여서 2차 발효를 시키는데, 그게 고추, 파, 마늘, 생강, 이런 그 부가재료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거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막 난리 법석이 났을 때 한국인들이 왜 코로나19에 강하냐? 확진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사망자라든가 모든 거에 있어서 감염률이 적은가? 김치라고 해서 김치 그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01년도에 국제식품규격위원 코덱 국제규격에 우리가 인증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국제규격에 인증을 받은 거고, 파오차이는 지금 ISO에 된 거예요. 들여다봐야 될 점은 ISO에 중국이 갈 동안 우리는 뭐 했을까?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코덱스 국제규격 인증받을 서로 다른 식품이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월하다든가 따질 때는, 이게 우월하다는 의미는 뭐냐? 국제적으로 소비자가 어떤 걸 선택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선택하냐? 이게 파오차이냐 아니면 김치냐 이겁니다. 물론 김치가 우수하죠. 맛이나 뭐 그 비주얼로 봐서 김치가 어디, 웬만한 그 김치는 이 파오차이류의 배추 이런 거는 우리 이쪽 아시아 쪽만 있는 게 아니고 저쪽 그 서남아시아 쪽에도 있고 많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야말로 아주 독특한, 진짜 한때는 우리 김치 냄새를 맡기 싫다고 외국인들이 싫어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김치 LA에서 많이 히트치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 김치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허나 그건 틀리다 이겁니다. 아차하다가는 뺏깁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고, 세계김치연구소 최학종 소장님이 직무대행이 뭐라 그랬냐면, 최근 김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매체의 근거 없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우수성을 보다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전 세계적으로 알림으로써 더 이상 이와 같은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더욱 힘쓰겠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지금 제가 짚고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가 맥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넋을 놓고 있다가는 순식간에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위상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비슷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비슷한데 차별화가 완벽하게 돼 있다면 왜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섞여서 묻혀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황구시보는 또 뭐라고 했냐면,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김치 산업은 이번 인가는 이 ISO 국제 표준을 얘기합니다. 이번 인가로 국제 김치 시장에서 기준이 됐다면서 우리 김치 국제 표준은 세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 따지고 우리가 어디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야말로 진짜 김치죠. 2차 발효까지 한다고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제 표준 제정에는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왜 이거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미안하지만 지금이라도 참여하십시오. 물론 이제 이게 뒷북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밝혀서 다음에 또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이 김치만 그렇겠습니까? 이 김치만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 세계 경쟁사회에서 이 김치 말고도 어마어마한 일이 많이 생겨요.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중국하고 우리 관계가 이게 그 거대한 대륙하고 우리랑 이게
그냥 이렇게 비율로 비교하면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류 문화가 중국에 지금은 좀 어렵지만 중국에 들어가고 동남아시아에 들어가고 전 세계에 1위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K-팝 하면은 BTS나 레드벨벳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입니까?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각종 음악제에서 초청을 받는 상태인데 이 김치 하나로서 이번에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괜히 쓸데없이 국내 뉴스가 막 부각이 돼서 거기에 이렇게 몰입하는 바람에 경제인들 이런데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뉴스가 국내 뉴스가 있고 해외 뉴스가 있는데 우리와 관련된 해외 뉴스는 우리 뉴스인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하다가는 예민한 가운데 뒤처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역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국민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고 특히나 김치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막 조금씩 이렇게 해서 국내 내수 시장하고 해외 진출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뒤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김치 먹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숙TV입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봐주셔야 됩니다.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